많이 와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업이 과거 1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으나마 여러 가지 지금 한우의 전반적인 수급 또 소고기 가격, 향후의 한우의 수급 전망까지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본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그 토론 결과가 또 향후 우리나라의 한우산업 발전에 굉장히 좋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작년 말부터 시행이 진행하고 있고요. 소비 촉진 행사는 자료금하고 협회하고 저희 정부에서 공통으로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7월 이후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비절감 부분은 한우 농가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도 2월 달에 일단 사육가격 분야를 많이는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하반기 인하를 목표로 해서 지금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행사를 한 80억 이상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45억, 저희도 40억 정도 해서 80여억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로는 이 정도면은 소비가 이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소비가 오히려 더 민감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주 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주머니를 열 만한 여력이 이제 기회가 점점 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소비 촉진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이 소비 가격이 18,000원대가 유지될 거라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 증가를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 급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은 소비량이 좀 필요합니다. 일례로 중국식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100% 한우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70%가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머지 30%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개선 사업 대책에. 그래서 공급식을 보니까 21년도에는 한 2,800톤 정도가 공급식으로 들어갔는데 22년도에는 70% 적용이 되면서 한 16,500톤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단가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단가를 낮추면서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좀 소비가 한우에 대한 위기 상황일 때는 공급식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계약 70%를 정도 확대해서 한우 총량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민이 된다면은 실버 세대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단백질 공급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우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고단백질, 저지방 고단백질의 한우 단백질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령층에 대한 소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 이제 농림부에서도 얘기했어요. 올해 230억 예산 땄다. 맞습니다. 잘하셔서 노력하셨고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회에서도 노력했는데 그런데 이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육주수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도축주수 양하고 소비 이런 걸 봤을 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재까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은 농림부에서는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적게 드리는 방법과 대책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자료에 많은 대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예산이나 대책이 앞으로 향후에 8월, 9월, 10월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전부 아주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작년부터 농가사료구매자금 좋습니다. 농가사료구매자금 그리고 자료에 있지만 사일리 제조비 맞습니다. 작년의 기준에서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손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될 수 없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마련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저 이자 발생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주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자 발생해가지고 주면 농가에서 담보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가 생산비 절감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하고 예산이 받침되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유통 관련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국민 가처분 소득이 자꾸 줄어든다. 결국 국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상당히 말씀하셨어요. 소비자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할인 행사, 지금까지는 할인 행사가 맥혔어요. 근데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이자 내고 쓸 돈이 없는데 할인 행사 안 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앞으로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쨌든 시장 격리 방안도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지 않겠나. 어떤 그 방안을 마련해가 국회에서도 예산도 좀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해가지고 이 시기를 좀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일시적인 시장 격리 방안 아니냐. 그리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암소 가격이 사실 너무 싸요. 암소 사실은 7,000원대, 8,000원대, 안 좋은 것은 5,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마리 도축 출하해봤자 200만 원 그거 수치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농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료값은 택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협회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암소 자가소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가분들이 몇 분씩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암소를 좀 잡자. 지금까지 미경사로 이런 대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암소를 자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문호를 열어달라. 그것도 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좀 정부 행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하실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물가 관리 차원에서 무관세로 수입했다는 거. 제발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정부에서 그런 거긴 무관세를 했을 때 거기에 어쨌든 세금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축산물 소비 촉진에다가 쓰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자료를 뽑지 못했지만 대충 저희가 뽑았을 때 그 당시에도 1,000억이 넘는 데이터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한우 소비 촉진, 축산물 소비 촉진 이런 데다 썼으면은 국내 축산업도 공부하고 좀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좀 대책에서 그렇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는 해요. 저희 한국협회가 99년도에 만들었지만 그때부터 지속 가능한 대책, 한우산업 발전책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더라 이거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땜방식의 대책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았구나. 지금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성준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 협회가 99년도에 왔는데 98년, 99년도에 소파동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12년도, 13년도 소파동 오고 지금 또 왔어요. 이제 오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책을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이 안 됐다. 그럼 자꾸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가동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가동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파동이 좀 안 오고 농가들은 말대로 지역에서 쇠빠지게 그냥 소망 키우게 이렇게 해야지 자꾸 좀 밖에 나와서 대목 같은 거지 그만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세 번째는 그런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줄 수 있는 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법에 명시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의원님들 아마 어빙구 의원님도 설명을 하신 거로 제가 아는데 그 한수화 기본법 축산법에다 담을 수 있는 건 축산법에 담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김정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축산법이 다 한우 농가들을 위한 법이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담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우산업기본법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거기에다가 축산법에 담을 수 없는 특별법을 해서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업 자본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것을 일부 담을 수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한우산업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 결국은 이제 수급 앞서 말씀하신 이제 수급 조절의 경영 안정 이런 것이 계속 말로만 지나가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법에다가 어느 정도 담아보면 결국은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우산업 기본법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님도 이제 계속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요거 말고 끝으로 이제 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이제 생산자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의원님이 이렇게 끝까지 나누어 드시는 거 보니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대책도 만들고 약속도 지키고 이름은 어기구다. 이 말씀이 앞으로 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60개월령 암소가 염소값보다 싸네요. 아십니까? 60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다 3등급이야. A, B, C만 따져. 5,000원, 6,000원. 염소는 키로당 10,000원 가요. 근데 이거 3,000원짜리입니다. 이거 살값도 안 되고 기획시키라고 해서 내가 암소 독촉하라면 됩니까? 난 그 부분도 참 이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살값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살값도 안 돼. 이거 등급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미경사회에다가 자조금하고 방해부터 농림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보축을 미리 허락했어요. 보축 했습니까? 그 사업이 그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리 앞에서 다 일을 했으면 수습자가 안 늘죠. 근데 우리는 정액을 갖다가 암소한테 이 후보수로 키우려고 혈통 등록, 부동 등록 다 해서 새끼를 내요. 그 새끼를 키우고 싶은데 암소 미경사회가 잡아버리라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 우리가 그럼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맞죠? 난 그걸 후보수로 키워서 농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다 돈을 주고 돈 30만 원 주고 하면 내가 후보수로 키울수를 왜 자꾸 잡으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때 소마치킨 비쌌어요. 400만 원, 500만 원. 한 마리만 나면 33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깨밀입니까? 숫자가 안 줄죠. 농가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데 그때 당시 그게 맞았다 이거예요. 60개월짜리 등급제를 왜 바꿔야 되느냐 제가 얘기해봤습니다. 먼저는 1등급, 2등급, 2등급 다 나왔어요. 단가만 쌌습니다. 맞죠? 네. 단가가 2만 원이면 17,000원 줬다. 지금 3등급 다 때리면 염소값도 안 나와요. 이 축산농가 어찌 살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고쳐야 되고 유통개선도 그렇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다 그런 분야니까 내가 안 하고요. 조사료 부분만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료 우리 국내산 70% 올려라. 말 좋습니다. 근데 개는 빼고는 땅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땅을 얻어서 조사를 심어. 맞습니까? 사단 비기니까 빨라요. 안 맞아. 조사를 확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논이잖아. 논에 이모작하는 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리 심고 송채교 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빼놨어. 콩 심는 데다 더 직불금을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겹집 확률이 9만 원, 10만 원 가요. 5만 원 하던 게 우리 축산나가 살값도 아니고 그거 받질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콩을 왜 콩을 심어서 직불금을 거기다 줍니까? 조사 확보해 주셔야지. 이모 작업에 하셔야지. 맞죠? 네. 그래야 우리가 그걸 조사를 받다가 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확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훨씬 빨리 드리겠습니다. 옥수수밭에 TV를 다니께 민원인 전화해서
여기 냄새 난다. 행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민원 들었을 때 빨리 처리해. 예? 우리한테 더 힘을 실어줘야 그 땅에 옥토가 될 거 아닙니까? 원에다 비료 쫓는 거든 태비라는 게 훨씬 더 쌀맛이 기름지고 좋습니다. 조사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풀, 옥수수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농가 온 사람 중에 사다 비기는 사람 있나 물어보십시오. 비싸서 못 삽니다. 한 올에 12만원, 14만원. 그거 이게 수업 양겠습니까? 지금도 수업이라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한 게 바로 볏짚이야. 볏짚을 수거해서 볏짚을 싸게 밀 수 있게 그걸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한우를 드시는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많이 접근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그 저희 유통업체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한우 가격이 비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우는 그 1차 식품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객들은 한우가 비싸면 비쌀수록 뭔가 내가 오늘 한우를 먹었을 때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나름대로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뭐 가격 할인도 뭐 화폐라든지 자조금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농림부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가끔 하지만은 사실 저희는 1년 365일 중에서 52주가 있는데 52주를 매일매일 한우 행사를 합니다. 거의 뭐 30%, 40%. 저희 이번 주말에도 롯데마트에서 1등급 한우 등심 5,990원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좀 앞에 좀 많이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잠깐 저희 유통업체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좀 서두에 그 가격이 시세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그만큼 많이 안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잠시라도 좀 제가 대변을 하자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많이 정말 피땀 흘려서 키운 정말 그 귀한 한우를 도축을 하고 이제 지읒 상태에서 가공을 하고 유통 단계를 거쳐서 저희한테까지 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는 뭐 도축도 하게 되지만은 사실상 뭐 경매 같은데 지금 이미 경매 행정기획도 높아졌죠. 경매에 올라가서 정말 좋은 한우 더 그 가격을 받고요. 네, 그러면서 가공을 하게 되고 또 운송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상 과정들마다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못 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제 도축장이라든지 가공장 이런 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생산시설들, 가공시설들의 인프라가 많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정말 지금 무역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4대, 5대 공판장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공판장 내에서 가공도 하고 뭔가 이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이 되어야지 뭔가 이제 유통이 조금 더 축소가 되면은 그 한우의 가격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정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례로 지금 호주가 어떻게 보면 저희랑 좀 사례가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기가 많이 줄어들고 생산 목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사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호주가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육을 비육을 하고 있는데 비육의 시세는 지금 30%가 떨어졌습니다. 비육의 시세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생산시설이 그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원가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통시설에도 뭔가 투자가 뒷받침돼서 뭔가 농가에서 잘 키운 한우들이 소비자한테 적정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뭐 농림부라든지 저희가 이제 저작권 협회랑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고객들이 선호하는 부위에 뭔가 더 메리트를 주고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판매를 좀 어떻게 보면 더 유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재고가 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정말 등심, 안심, 채스 정말 잘 나가거든요. 예, 누가 먹어도 한우는 맛있는데 거기에다 가격 투자를 더 하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정말 정육들이 정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1등급, 2등급부터 해서 1등급, 월투표 7, 8등, 9등까지 모든 등급들을 막 고루고루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정육들을 계속 이제 채워가지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저희가 어느 주간에는 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하고 기존에는 제보대로 좀 소비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기 같은 경우에는 정육이 많이 남으니까 정육에 좀 많이 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뭐 동조기 같은 경우에는 정육이 또 잘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이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비가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한우 한 마리 한 마리가 뭔가 회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비를 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도축 두수가 늘어나가지고 쇠고기 가격이 경락 가격부터 해가지고 좀 떨어질 거라고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지금 사실 22년도까지, 21년도까지 정말 한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가격이. 저희가 그거 대응하기 너무 힘들었고 항상 좀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 지금 24년 하반기까지는 지금 시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한우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만은 아닌 게 한우 가격이 떨어졌는데 매출은 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한우 가격의 안정세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원 전문님이랑 그 다음에 지성우 연구원님이 금리, 가처분 소득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소득이니까 금리 때문에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예를 제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여기 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유인물에 페이지 32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금리하고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근데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해요? 근데 금리가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그런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좀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한우 경락 가격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금리하고 가격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실제로 단순한 상관관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70%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한우 가격만 이런 건가? 아니 다른 가격도 이렇죠. 근데 한우 가격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뿐만이 아니라 현 경기 상황이 굉장히 한우 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도 학자로 나왔으니까 뭔가 근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밑에 그림은 이제 수입량하고 금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실 텐데요. 제가 뒷장에 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상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나쁠 때는 수입량이 좀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라는 게 경기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져서 경기가 같이 좋아지면 수입량도 같이 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밑에다가 좀 그려봐서 현재 한우 산업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근데 계산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아까 가격 탄력성 얘기 잠깐 나오고 소득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그러면 할인 행사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건가? 라는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전히 할인 행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더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지금 뒷장에 보시면 3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한우 소비는 가격에 민감하지만 소득에 더 민감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쓸 수 있는 돈 그게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한우 고기라는 것이 필수제는 아니거든요. 비싸잖아요, 일단. 그래서 아까 그 김정희 실장님이 우등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 먹는 우등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조금 소비 촉진 활동 효과가 없는가?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까 그러면 가격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건가? 경기가 이 모양인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왜 그 자조금 평가할 때 보면 뭐 1원당 뭐 수익이 얼마만큼 늘었다라는 그런 평가 발표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림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촉진 그 할인 행사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절 직전에 하는 그 할인 행사는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돼요. 눈으로. 그건 이제 숫자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5월 할인 행사만 보여드리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원래 2011년도에 사실상 할인 행사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근데 2011년도하고 13년도는 워낙 우리가 구조조정을 겪는 시기라 그 시기는 빼고 2011년 전 그 가격 이렇게 추세를 보시게 되면요. 5월 초에 보통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 자체가 5월이 지나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5월 할인 행사를 하고 나서는 계속 가격이 경락 가격이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 5월, 6월 지지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즉, 할인 행사가 효과가 있구나. 가격을 지지하는 데 효과가 있구나. 근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물론 2020년부터 2022년은 코로나 특수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뺐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여전히 지지는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가격이 그래 올라갔어. 근데 생산비를 커버를 못하잖아.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네, 가격은 좀 지지는 되고 있지만 생산비를 커버를 못하는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산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장 확대라는 것. 계속해서 소비 촉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은 이미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사람들이 받고 나니까 엄청 소고기를 사 먹었다고들 하거든요. 그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역대급으로 안 좋은 시기이니 그러면 단백질 푸드 쿠폰을 발행하면 어떨까? 이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 하위 5위 그러니까 반 정도를 해서 단백질 단백질 푸드 쿠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국회의원께서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잘 보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번에 아까 사료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게 아마 몇 페이지냐면 제가 써놓은 거에 35페이지에 위험관리라고 해가지고 공급과잉도 가격 폭락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위험관리 도구 부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4번 위험관리 네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한우 시장도 그렇고 이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건강하게 자립해 나가야 될 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뭔가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많은 보조를 좀 조금의 더 보조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료 비용과 관련돼서
이걸 계속 일시적으로 사료 구매 자금을 계속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금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었죠. 사료 가격 안정 기록. 왜냐하면 가격이 들어가게 되면 WTO 규제에 들어가서 사실상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지만 일종의 보험 성격의 사료 안정 기금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도 지금 하는 농가가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에 한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 TF를 구성을 하고 계속해서 한우 협회라든가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대책을 냈습니다. 그 대책의 근간은 결국에는 쏟아져 나온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많은 초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 촉진을 중심으로 농가 경영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그때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2023년, 24년 아마 25년까지 한우 가격이 하락을 할 거라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농가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우리가 좀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하에서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한우 대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주제가 하반기 한우 수급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일일이 뭐 제가 이건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아이디어의 하나로 또 생각을 해서 가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쭉 나왔던 말씀들을 그냥 종합해서 제가 느낀 점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 촉진은 해외 거듭해 갈수록 효과가 이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 급식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아니면은 가공 쪽에서 뭐 수입 소국이 됐든 아니면 다른 육류가 됐든 이걸 한우로 대체할 때 그 정부에서 자정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리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한우협회와 우리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도 지회장님들 통해서 시도지사님 면담도 좀 하시게 하고 저희도 시도에 있는 축산과장 불러서 이제 예산을 좀 만들어 추경을 반영을 해라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 요인으로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한우 가격이 어려운 게 조금 더 길어졌으면 시도에서 놀래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너무 일찍 잡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반기부터 좀 위험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랑 충분히 계속 협력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우협회 시도지 회장님들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저희 장관님께서 직접 말레이시아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구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을 성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3년간 1,800톤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앞으로도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8월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우 홍보 행사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우고기에 대한 그런 입맛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수요를 많이 늘려가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 김영원 전무님께서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무조건 그런 공감하는 바고요. 다만 예산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지원 하에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 촉진을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 외에 이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그 소비 촉진에서 떨어지는 수요들 앞으로 떨어질 수요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암소 자가도축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계속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2011년, 12년 문제가 했었는데 한 800도 정도 있었습니다. 하면은 되긴 하는데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그 고민을 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급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물량이 1년에 0.01%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쓸 또 딴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당진에서 오신 우리 지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들으면은 틀린 말씀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60개월 연 이상 된 암소가 좋은 등급이 다 받으면 그게 전체 소고기 가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면 그걸 누가 또 다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차별화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특불 원품 생산하는 거세어 농가들도 어느 정도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개량을 하고 하면서 또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구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뭐 일리가 있으신데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젖소 수정관 이식 이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종축 개량하는 협회라던가 이쪽이랑도 좀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가 또 돌아가서 좀 잘 뜯어보고 또 우리 협회랑 이야기를 잘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도 그 한우 수급에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끝나가도록 하겠습니다.